최근 부동산 동향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최악의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 대기업이 있어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 도시도 아니고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도 아니죠. 대부분 소상공인들 위주로 돌아가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는 도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75주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구나 달성군, 달서구 등의 지역이 두드러지게 하락폭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 계속해서 미분양 할인 판매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그 중에 구축이나 신축은 더욱더 하락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평생 집을 가지고 있고 집을 팔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이나 집값,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하락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집을 팔든 안 팔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기분이라도 좋고, 계속해서 하락한다고 얘기하면 그때 팔 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 재개발,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대구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부동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집들을 방문했죠. 오래된 구축이라든지 오래된 원룸 건물에 집 팔 생각이 없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계속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원룸 건물이나 상가주택 건물 짓기만 지으면 대부분 다 팔렸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집을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오래된 주택이나 원룸 건물에 매매 의사를 물어본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180도 틀린 사례들입니다. 물론 임대 가격도 전세 가격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대부분 반토막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억 6억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현재 2억 5천에서 3억, 대부분 역전세가 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DSR 규제,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 DSR 규제가 확장되면서 대출 또한 반토막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까운 은행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 DSR, 쉽게 얘기 드리면은 스트레스 받는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대출 규제가 심각하다. 대출을 받아서 전세자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 소위 말해서 원룸이라고 얘기하는 건물에 반전세나 전세를 놓으려고 부동산에 내놓고 부동산에서는 등기를 한번 확인해보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신청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돈을 받아서 이사를 나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직장 때문에 급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들도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도 신청을 해놓고 주인의 말을 기다리며 이사를 갑니다. 일단 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빨리 놓고 돈을 돌려주겠다. 하지만 지금 전세 가격이 대부분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가구 주택, 원룸까지 대부분 전세 가격이 반토막이 나고 임대 가격이 하락하면서 예전 가격으로 전세를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대출 규제와 하락한 임대 가격, 그리고 서울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됐고 대구에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 그러다 보니까 예전 금액 대비 전세 가격도 하락했는데다가 위험한 상황에 대부분 전세를 꺼려하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동산에서는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괜찮다, 충분히 경매에 넘어가도 이 돈은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주 위험한 발언이죠. 현재 경매 가격과 시간이 점점 더 흘러서 경매 가격 자체가 하락한다면은 2회 3회 유찰이 되다 보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경매 가격보다 더 하락하는 사례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입장에서 부동산을 볼 때는 아주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얼마든지 일부 상승을 하더라도 내가 급하게 되면 쉽게 팔 수가 있지만은 하락하는 가운데서 대출을 받았거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되면 현 입장에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경매가 생겨나고 고소고발이 생겨나는 상황들이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으로 얘기하는 원룸 임대뿐만 아니라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심각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상가주택이나 상가들 가격들도 대부분 상승하고 임대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임대 공실이 증가하고 있고 원룸 공실이 증가하고 있고
임대 가격이 하락하면서 상권이 주고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이 주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수 경제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자 낸다고 여유 있는 어떤 삶의 취미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요. 뉴스에서 보면 해외로 아니면 제주도로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지금의 내수 경기는 최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이 대부분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 부동산이 악화되면서 내수 경제까지 그리고 현재 부동산들까지 폐업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들까지 최악 최고에 대한 폐업을 얘기하고 경기 악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예전 리먼 사태보다 더욱더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 영상에서도 줄곧 얘기했지만은 그때 그 시절에 이와 같은 온 국민들이 투자 투기를 한 사례들은 없었다. 전 국민들이 투자 투기를 하면서 내수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벌어지면서 그 돈들이 대부분 증발되었다. 코인으로 주식으로 대부분 잘못된 투자로 많은 돈들이 증발되었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현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돈이 풀려서 움직일 수 있는 유통시킬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돈이 나올 구멍도 없죠. 적어도 전국적으로 개발, 보상, 이슈 이런 내용들이 현 입장에서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규제인데요. 빈대를 잡자고 초가상가를 태우는 격인데 현 입장에서 일반 국민들이 경기가 좋지 못하다니까 추가 대출이라도 좀 받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되지 않고 급한 마음에 좀 뭔가를 처분해야 되는데 대출이 되지도 않다 보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구입을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됩니다. 가령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이 10억이다. 예전에 대출이 5억 정도 나왔다면 현 입장에서는 3억, 2억 정도뿐이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그조차도 충당시키지 못하죠. 급매물이 나온들 내가 대출을 받아갖고 뭔가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 대출이 그만큼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런 급매물도 구입을 못하고 급하게 팔아야 되는 분도 팔지 못하는 이해한 현상들이 발생되면서 경제는 더욱더 최악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수 경제를 받쳐주는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돌지 않는다.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급매물을 팔기 위해서 가격을 내려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 7월 더욱더 강화되기 전에 지금 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현 입장에서 정치 규제, 부동산 규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경험을 했죠. 경기가 악화되거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규제를 완화하거나 세금을 완화하는 정책을 할 것이라는 예상. 현 입장에서 대출 규제만 강화한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일부 대출을 받아서 아무거나 구입하다가는 골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못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죠. 중국도 미국도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새우 등 터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계엄 사태까지. 이건 누가 봐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경제가 바닥이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금리가 하락하면 또 한번 반등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많이 망해보면 느낌이라는 것도 있고 그와 유사한 평행 이론과 같은 사태에 직접적으로 소름이 끼치는 사례들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현 입장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고속철도는 멈추지 않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시기는 2029년이나 30년 정도 돼야 된다고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나마 시중에 돈이 융통될 수 있는 시기이다. 물론 그때 시기를 보고 지금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로 인해서 대출이 더욱더 강화되기 전에 현재 구입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반대로 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얘기들로 만들 수도 있고 현 입장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말을 바꿔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왜? 현 입장에서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최소 30% 이상은 하락은 했고
급매물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그런 급매물들을 하나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저번에 두산 이부의 아파트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댓글이 상당히 좋지 못한 댓글들이 많은데 칠곡이 미친 거 아니냐. 그 돈이면 수성구에 사겠다. 그 돈이면 서울에 사겠다. 뭐 수성구에 사든 서울에 사든 그 판을 잘 읽어야 됩니다. 현 입장에서 우리가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영상을 보지 않는 분도 계시고 이런 영상과 아니면 블로그 내용과 뉴스 기사의 내용하고 관계없이 내가 그냥 필요해서 구입하는 부동산들, 내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주택 아파트들, 일부분들이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입장에서도 거래 내용들이 나오고 그런 지표가 생겨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감소되었다는 거죠. 누군가 내 주택을, 누군가 내 건물을 사줄 사람이 없다. 원가는 고사하고 20-30% 하락해서 매물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금액 이하로 정리가 되어야 그 금액 이하로 매물을 내놔야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팔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매물들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가 팩트겠죠. 그런 팩트를 모르니까 현 입장에서 내가 아는 지식과 판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일부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적어도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구입해도 괜찮겠지 해서 구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욕심을 내면 또 한번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적어도 아무것도 모르다가 소 뒷걸음질로 시간이 지나서 정말 급매물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매물들이 어디에 있고 언제 나올 것인지 얼마나 가격이 하락해야 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결국은 상담을 해보면서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부동산에 다녀보시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유튜브를 봤을 때는 홍보하는 유튜브와 무조건 부동산이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유튜브, 다양한 유튜브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런 영상을 보는 분들은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물건들을 구입을 해야 되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모든 영상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선에서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막연히 하락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만나서 상담을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까지 만나서 크게 상담을 할 이유가 크게 없죠. 예전 재개발 건은 적어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재개발 보상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얼마까지 받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급하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현재 같은 경우는 뉴스 신문 기사에서 보듯이 아니면 일부 유튜브 내용을 보듯이 대부분 하락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스트레스 받는 스트레스 DSR 때문에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규제들이 일부 나중에는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완화가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들은 지나가다가 식당만 봐도 사실 경제가 좋구나. 그러면 일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미리 예견할 수 있고 현재 지나가다가 보면 대부분 식당들이 폐업을 하고 그 많은 손님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횡합니다. 그리고 9시, 10시 되면 문을 닫는 가게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부동산을 잘 팔았다. 그때 부동산을 살 걸. 그때가 경기가 좋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지나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노력나 하며 현실적으로 흘러가는 동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은 정보를 찾아보시고 꼭 유튜브뿐만 아니라 블로그나 아니면 뉴스 그리고 관공서에서 나오는 자료들도 면밀히 체크해 보시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적어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판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팩트를 체크해서 간단하게 문의를 주시면 그에 대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보이는 전화로
아주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튜브만 많이 봐도 흘러가는 동화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만 워낙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기회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